예, 온앵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자리에 이동을 하겠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끝나고 디폴트 우려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자 이제는 금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호주에 이어서 캐나다 중앙은행이 갑자기 금리 인상을 간밤 단행했는데요. 시장은 사실 캐나다가 이번에 금리 동결을 할 거라고 거의 봤습니다. 인상 가능성 불과 20%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었는데 25bp 이번에 전격 금리 인상을 꺼내든 겁니다. 사실은 그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1월 금리 인상 이후에 쭉 동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사이클 캐나다를 중심으로 이제 끝난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슬며시 불을 지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이 기대감으로 미 증시에 있는 성장주의 강세, 동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5bp 갑자기 인상을 하면서 기준금리는 4.75%가 됐습니다. 물가 때문이라고 중앙은행에선 밝히고 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수개월 동안 4%대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대한 우려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호주도 얼마 전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한번 준 적이 있는데요. 호주와 캐나다는 자원 부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원자재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놓을 수 없는 이슈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내용이고요.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같은 경제권역이라고 인식이 됩니다. 캐나다가 올렸으니 미국도 올리겠구나. 이제 시장의 관심은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재무부가 당장 채권을 발행해서 시중에 있는 돈을 흡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6월은 스킵, 동결 가능성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6월에 동결한 이후에 다음에 금리 인상 다시 단행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 이번에 6월에 동결 가능성 71%로 높아졌는데 그 다음에 7월에 25bp 인상 가능성 51%로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6월 점도표이기 때문에 일단 7월 가기도 전부터 시장은 6월 FOMC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 얼마 남지 않았죠. 현지 시간 14일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FOMC의 주목도가 높은 상황이다.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동안 시장은 캐나다가 금리 동결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미국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기대감에 도취되면서 성장주의 강세가 역력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간밤 현실을 자각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그동안 상승했었던 성장주, 빅테크가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딱 홍해를 가르듯이 성장주 부분만 크게 빠진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나머지 경기 민감 섹터는 오히려 상승을 하면서 다우지수의 강세, 나스닥 지수의 하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사실 기술주의 약세는 계절성과도 맞닿아 있다는 점 월요일 당잠사에서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6월에 기술주의 이 성과가 가장 부진했다라는 점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통계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AI 등의 그동안 단기 급등했었던 종목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 월요일에 같이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은 수급이 초점이 분산되면서 다른 쪽으로 쏠리는 것인가 아니면 반도체에서 다른 쪽으로 수급이 나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간밤 이 반도체의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AI 붐과 함께 급등을 했었던 엔비디아나 AMD 각각 3%, 5%의 낙폭을 시현했는데요. 메모리 업황 회복 기대감으로 나름 선전을 해줬었던 KLA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장비주들은 여전히 간밤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0.7% 하락에 그치면서 나스닥 지수의 하락률 폭보다 그리고 AI 반도체 칩의 낙폭보다 훨씬 더 선방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AI에 대해서 이제 단기 과열에 대해서 시장은 우려감을 가지고 있으나 메모리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한켠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 수급 상황 계속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조금 더 시장의 더 내부적인 상황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월요일에
그 미 증시 내에서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하고 정리해드린 게 소외주의 랠리였습니다. 간밤 소외주의 랠리가 또 이어졌는데요. 그것을 가른 건 부채 한도 관련된 이슈라는 점 그때 같이 체크해드렸습니다.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이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대통령 서명까지 마치자 시장의 반응은 이랬죠. 그동안 많이 못 갔었던 종목의 강세, 그동안 단기간 많이 올랐었던 종목의 하락, 이 월요일에 체크해드린 내용 그대로 간밤 미증시에서 나왔습니다. 이 시장의 영향력은 크게 두 가지, 이 정책 불확실성과 미국 경기 위축 우려가 일부 완화되면서 시장 특히 이제 디폴트 우려감으로 올랐었던 안전자산인 금의 하락과 그리고 경기 디폴트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며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이어졌는데 간밤 또 같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봤을 때 5월 IT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제외한 기업들의 주가 하락 요인이 이로 인해서 완화됐기 때문에 디폴트 우려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었던 경기 민감주의 강세, 그리고 디폴트 우려와 무관하게 그동안 올랐었던 빅테크의 약세, 이 부분이 간밤 고스란히 반복이 됐습니다. 지수로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당시에 같이 말씀을 드렸던 투자의 아이디어 기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월요일에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경기 민감주, 경기 소비재와 국방비 증대 필요성 부각의 수혜 예상인 방산주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 종목별 반응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네, 월요일에 이제 말씀드렸던 산업재, 방산 포함해서 기계, 설비, 인프라 관련 테마들의 강세가 이날도 반복이 됐는데요. 그때 이 체크해드린 종목들 등락률만 업데이트해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와 연관돼 있는 종목들을 같이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죠. 요즘 이 부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나라와 연관돼 있는 미국의 인프라 테마라고 한다면 건설기계, 중후장대 섹터와 인프라 관련해서 송배전과 전력 관련 기업들입니다. 여기에 기업들이 기입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 반응이 있는지도 같이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지수 보시고 특히 나스닥 지수 보시고 시장 분위기가 안 좋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진 않았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을 읽을 수 있는 CNN의 공포 탐욕 지수 보시면 간밤 공포보다 탐욕에 약간 더 기울어지면서 간밤 추가적으로 포착된 흐름은 극도의 탐욕으로 기울여졌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3대 지수의 탄력도보다 월요일에 같은 흐름이 이렇게 나왔는데 러셀 2000 지수, 중소형주 중심의 그동안 많이 못 갔었던 러셀 2000 지수가 간밤 2% 가까이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보통은 미증시의 러셀 2000 지수의 강세는 우리 시장 활발한 종목 장세로 연결이 됩니다. 지수보다는 종목별 흐름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5월 30일에 부채 한도 상향 조정한 세부 내용들 그리고 그에 따른 섹터별 영향력에 대해서 체크를 해드렸는데 간밤 또 같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유동성 긴축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재무부가 현금을 그동안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다 채워야 되는데 3분기 그러니까 3개월 동안 1조 달러를 채울 가능성이 있다는 점 밝히고 있죠. 그만큼 시중의 1조 달러를 흡수하는 효과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5bp 금리 인상 효과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간밤 재무부 쪽에서 이 관련 가이던스를 또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단기채 중심으로 이 발행 이슈가 있습니다. 6월 15일 세수 유입으로 재무부는 이제 잔고를 보충하게 되는데 그 물량만큼 시중의 유동성은 흡수가 된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다만 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같이 밝히면서 6월의 목표는 기존 아주 타이트했던 부분보다 약간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의 흔적은 보인다는 점은 같이 보셔야겠습니다. 자, 5월 31일 때 부채 한도 상향 조정한 부분, 세부적인 내용들 그때 체크해 드렸었는데요. 크게 국방비 쪽과 에너지 관련 섹터가 호재 가능성이 있다는 점 체크해 드렸습니다. 국방비는 팬데믹과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미국의 국방비 예산을 대폭 증액시켰기 때문에 원한 그대로 유지만 하더라도 방산주의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체크해 드렸는데요. 공교롭게도 그때부터 방산 섹터가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연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채 한도 상향 조정 안에 에너지 관련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은 신재생 부분을 챙겼고
불구하고 공화당은 전통에너지를 챙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통에너지에 해당되는 석유가스 시추와 신재생에 해당되는 신재생 에너지 전반의 케이펙스 확대 예상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양쪽 모두의 호재라는 점 체크해드렸죠. 특히 IRA 관련해서 조항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신재생의 호재로 인식될 가능성, 여기에 해당되는 전기차, 태양광, 풍력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돼 있는 기업들의 강세가 간밤 좀 두드러졌고요. 차트로 이제 1개월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딱 이 상향 조정안이 발표되고 나서 지속된 상승세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안에서는 테슬라가 9거래일 연속 강세 행진을 이어가면서 간밤 7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입니다. 테슬라는 우리 시장에 고스란히 배터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수급의 이 이동 흐름들 계속 좀 추적 관찰은 해보셔야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국내 부분들 들여다보겠습니다. 월요일에 당잠사에서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테슬라의 강세 흐름 그 영향과 우리 시장 배터리의 수급 유입과 함께 증권가에서는 배터리에 대해서 긍정평가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기사로 이 부분을 체크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라고 멘트를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부분이 세계 10대 자동차 회사 북미 지역 전기차 투자 전망이었는데요. 이 금액이 컸죠. 작년부터 2028년 7년 동안 180조 원을 이들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무려 70%의 비중이 배터리 관련 투자라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전기차 전환의 패러다임 속에서 배터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 같이 체크해드렸고요. 어제 우리 시장의 배터리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배터리의 강세로 인해서 코스피보다 코스닥 지수의 상대 강도가 훨씬 더 크다는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섹터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반도체는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좀 약한 모습이죠. 차익 실현에 반락하는 흐름이었고 자동차도 어제 부진했습니다. 완성차 기업들 특히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완성차 3인방이 일제히 장중에 장대 음봉으로 마감하는 흐름이었는데요. 다울투자증권에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OP 컨센서스의 변동과 환율 최근 하락과 파업에 대한 우려,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소송 논란이 좀 있는데요. 왜 이렇게 도난이 쉽게 되게끔 차를 만들었냐라는 논란, 미국의 도난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장기 관점에서는 그만큼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유지용 연구원은 밝히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완성차 기준으로 PER 같은 경우에 5배인데 현저하게 저평가 영역으로 오히려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구간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도난 사건에 대해서는 이걸로 주가 하락을 한다면 그건 넌센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갑자기 단기 급락을 하면서 배터리가 또 급등을 하는 모습 속에서 시장은 완성차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2차 전지로 이동을 한 것은 아닌가, 수급의 이동 가능성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정말 수급 면밀히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자, 그 밖에 배터리의 강세 흐름, 테슬라 연속 상승에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고요. 풍력과 태양광의 강세,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부 예상 편성이 앞으로 차곡차곡 집행이 되겠구나라는 게 미국 쪽에서부터 흘러나오면서 국내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도 시세를 좀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에 테마주로 봤을 때는 소금 테마, 수산, 육계 테마, 대체육 테마 이런 것들이 어제 들썩였는데 테마라고 보셔야겠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임박 소식에 힘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해운 테마는 운임지수가 최근 이제 반등세를 시현하고 있다는 소식 속에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는 반도체, 배터리, 풍력, 태양광은 최근 들어서 미 증시의 내부적인 흐름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따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같이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오늘은 마녀의 날입니다. 지수로 봤을 때는 내마녀의 날, 그리고 상장 IPO 이슈로는 마녀 공장이 있습니다. 내마녀라고 하는 건 지수의 선물과 옵션, 주식의 선물과 옵션 이렇게 4가지가 한꺼번에 만기가 된다고 해서 내마녀가 춤추는 변동성이 큰 기간이라고 해서 내마녀의 날이라고 하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을 봤을 때 중립 포지션을 유지하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부정적인 부분이 아주 크게 잡히진 않는다라는 게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다만 장중에 변동성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특히 외국인의 수급들 오늘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자, 이번 주 남은 일정 보시면 마녀공장 오늘 상장을 하게 되는데 공모가 16,000원이네요. 그 메디힐로 알려진 기업인 LMP 코스메틱이 2018년 인수한 기업인데요. 클렌징 오일로 좀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여성분들은 웬만하면 집에 이 관련 이 기업의 제품 하나씩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중소형 화장품주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마침 IPO 시기적으로 딱 맞았다라는 평가는 있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주목받는 게 오픈 AI CEO의 방한 일정입니다. 이게 참 말이 많은데요. 내용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샘 알트만이라고 챗GPT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이 인물이 여의도의 오전에서 이영 장관과 스타트업 대표 200여 명을 만난 이후에 오후 일정이 이제 중요한데 소프트뱅크 벤처스 주최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한 1000여 명 정도 이제 모집을 했었는데 조기 마감 하루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AI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근데 말이 많습니다. 정말 이 인물이 방한을 해서 AI의 긍정적인 재료를 이야기할 것인가 물음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주요 도시 다니면서 최근 샘 알트만이 AI 위험성을 거듭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류의 위협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감독할 수 있을 만한 기구가 창설되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안전을 위한 진정한 규제 목적의 서명을 참 AI 저명한 인사들이 많이 했다고 알려집니다. 알트만뿐만이 아니라 빌 게이츠, 하시비스, 알파고 창설한 인물인데요. 구글 딥마인드 창업자이기도 합니다. 등등 정말 유명한 인물들이 여기에 동의하는 서명을 발표하면서 이것이 이제 규제에 대한 리스크로 떠오르는 것인가라는 부분이 지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속내를 보면 정말 그런 것인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목소리도 일각 존재를 하는데요. 결국 미국의 빅테크 외에 AI 후발주자를 막기 위한 그 속셈이 아니냐, 일명 사다리 걷어차기의 그 논리가 아니냐라는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유명한 이 펀드들이 AI 테마주를 많이 편입하고 있다는 점 지속적으로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소프트웨어는 왜 세상을 먹어치우는가라는 2011년 월스트리트 기고 칼럼을 보시면요. 굉장히 유명한 이 벤처 투자자인데 마크 안드레센이 당시에 이 기고문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크게 인기를 끌었는데 이 대표적인 투자처인 네카라쿠 베당토라는 기업 가치 인정받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10년이 걸립니다. 10년 동안 속된 표현으로 돈을 벌지 못했던 기업들인 건데요. 결국에는 이 패러다임의 변혁 속에서 우리는 도태되는 기업과 그 안에서 스타 기업이 탄생하는 기회 요인을 잘 발굴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신중하게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거의 당잠사였습니다.